지난 3월 18일 한국경제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회계 표준을 정하는 민간단체인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17일 영국 런던에서 회의를 열어 IFRS 17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IFRS 17은 당초 21년 도입 예정이었으나 2022년으로 한 차례 미뤄졌고 이번에 재차 연기됐다. 연초부터 보험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IFRS 17이었을 겁니다. 이게 무엇이길래 보험업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였고 또 이렇게 핫한 뉴스였을까? 오늘은 IFRS 17, 즉 새 국제 회계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관심이 가는 주제라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누르고 계속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호입니다. 오늘 금융영업 트렌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이 책에서 IFRS 17에 관련된 내용으로 내용을 구성해 봤습니다. 이 책의 일부 보험 산업에 대한 얘기들 중에서 2, 3, 4 꼭지가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제가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3보험이라는 것 그리고 저축보험, 변액보험이라는 게 다 이 IFRS 17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IFRS 이제 제가 그냥 새 국제회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새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부채를 평가하는 방식이 바뀐다는 겁니다. 부채 평가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뀐다라는 건데요. 생소하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죠.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미리 좀 계산을 해뒀는데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보험회사는 기본적으로 고객의 보험료를 받고 추후에 보험금을 드리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필요한 숫자가 뭐냐면 돈 들어온 거를 몇 프로로 굴릴 거냐는 거죠. 이게 몇 프로로 운용을 하다가 드리면 되냐는 거죠. 자, 한번 이런 걸 가정해 볼게요. 지금 가입한 고객에게 20년 후에 보험금이 1,000만 원쯤 나간다는 통계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즉 지금 가입한 고객한테 내가 얼마를 받아서 20년 후에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면, 자 10%로 만약에 이 돈이 굴러간다면 지금 제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 얼마를 받아서 20년 동안 10%로 굴렀을 때 20년에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149만 원입니다. 10%로 굴러간다면 지금 제가 149만 원 받으면 20년 후에 1,000만 원을 드릴 수 있습니다. 7%로 가져간다면요 258만 원이고요. 5%로 가져간다면 377만 원, 3%로 가져간다면 554만 원, 2%로 가져간다면 673만 원이 됩니다. 여러분 10몇 년 전을 떠올려 보면 한 7% 정도의 수익률로 갔다라고 쳤다면 258만 원만 있었으면 됐는데 요즘같이 한 2% 정도로 굴러간다고 가정한다면 얼마가 필요하다? 지금 673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몇 배가 증가하는 겁니까? 2.6배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과거에 보험회사 평가법이 부채의 평가법이 원가법이었다면 그냥 내가 258만 원만 들고 있었으면 돼요. 근데 지금은요. 얼마를 필요하다는 거죠? 673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즉 이율을 예전 가입 당시 이율인 5%, 7%가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의 이율 2%, 2.5% 혹은 1.5%로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는 거죠. 즉 보험사 부채를 원가에서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보험회사 부채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킨다. 보험회사는 큰일 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문제가 좀 크게 심각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품의 어떤 포지셔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원적인 문제는 이 저축보험 때문인데요. 여러분, 보험회사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면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들어올 때 수익으로 잡고 일부를 부채로 잡습니다. 즉 10만 원의 연금보험을 가입하면 돈이 들어올 때 상당수는 그냥 우리의 수익이고요. 수익으로 잡히고 일부를
부채로 잡는다는 거죠. 이 언젠가는 연금보험은 돈을 드려야 되니까. 근데 회계 처리가 바뀐다는 겁니다. 연금을 가입하면 그 나중에 드려야 되는 연금을 부채로 잡고 언젠가는 드려야 되니까 매달 들어오는 돈을 일부씩 계속 수익으로 갚아간다는 이런 개념으로 바뀐다는 거죠. 즉 연금보험을 판매하는 순간 보험회사는 자산이 증가한다, 이익이 증가한다? 아니다. 이익이 증가하고 자산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채가 확 증가해 버리는 겁니다. 연금보험을 판매하면 보험회사는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보험회사는 이제 연금보험을 판매를 장려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장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연금보험은 판매할수록 부채가 증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보험회사는 연금보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애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전략을 바꾸게 되는 거죠. 즉 연금보험, 종신보험 위주로 생명보험 회사가 성장해 왔지만 이제는 연금보험을 내려놓고 무슨 보험? 보장성 보험, 생명보험 플러스 이제 건강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단순한 저축보험이 아니라 변액보험으로 포커스가 바뀐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축보험은 기본적으로 회사의 장부에 영향을 미치지만 변액보험은 separated account, 즉 분리계정으로 다루기 때문에 변액보험은 회사로서는 이런 리스크가 작다는 거죠. 연금 평가 방식과 별개라는 겁니다. 왜냐? 변액보험은 별도의 상품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보험회사가 이제 앞으로 줄여갈 상품들은 뭐다? 보장성 보험과 변액보험 상품일 수밖에 없다라는, 특히 이제 변액연금, 연금보험보다는 변액연금 쪽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IFRS 17이 뭐다? 딴 거를 깊이 있게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핵심은 뭐다? 보험회사의 부채의 평가 방법이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바뀌었다. 이제 부채가 확 증가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고, 두 번째, 연금 상품의 회계 처리가 예전에는 일부 수익을 먼저 인식하는 구조였는데 이제는 부채로 먼저 인식하는 구조다. 즉 연금보험 상품은 보험회사로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니 변액연금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보장성 보험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상품에 좀 더 무게를 둬야 될지 보이시는 거죠.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괜찮으셨어요? 앞으로도 빠르게 영상 받아보실 분은 가운데 있는 구독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화면 좌우에 있는 관련 영상과 추천 영상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